히치코크 영화 보면 맥거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거핀이라는 거는 사실은 본질이 아닌데 마치 추리 영화 또 느와르 영화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해서 관객들이 거기에 쭉 끌려서 끝까지 주목하고 보는데 막판에는 반전이 일어나면서 엉뚱한 데서 터져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미끼를 이 맥거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맥거핀이라면 이 속임수, 미끼라는 뜻으로 관객들을 헛다리 짚게 만드는 그런 낚싯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봤을 때 옵티머스 사고의 이 맥거핀, 미끼는 이 혁진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혁진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혁진은 자신은 옵티머스에서 제거되었다. 물론 본인이 출마한 거는 적진에 나갔으니까 거기에 혜택도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나갔다. 또 임종석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분명한 거는 이 혁진이가 제거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모펀드 사기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거고, 검찰도 지금 현재 옵티머스 수사에서 지금 이혁진으로 수사를 확대하느냐 어쩌냐 이런 말만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 자,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3명이 지금 영장이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에 고문으로 위촉되었던 최동욱은 아마 최동욱으로 추정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이름만 올렸을 뿐 법률적 자문이나 투자에 관여한 바 없다. 이랬어요. 검찰은 지금 이혁진의 소재를 파악한다는데 제가 이미 다 미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재 파악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소재 파악한다는 말이 웃기는 거고, 본인은 자기는 그야말로 회사에서 제거되고 희대의 사기극이 짜기 이후에 금융 마피아들에 의해서 자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김재현, 양호, 정영재 이런 사람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4명 영장이 청구됐는데 3명은 지금 이 영장이 받아들여졌는데 펀드 운용이사 송모 씨라는 사람은 영장이 지금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결과와 피의자와의 실질적인 지휘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종합해보면 이 송 씨는 구속해야 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김재현 등에 대해서 영장을 갖다가 법원이 발부하게 한 핵심적인 사유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정부 관련 기관의 매출 청근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소개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에 실제로는 조폭 출신 이씨가 운영한 대부업체 등에다가 지금 이 사모펀드를 사모사채 인수하는 데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혁진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재현이가 자기가 대표일 때 정통부 전파관리기금을 끌고 와서 여기 이런 데다가 투자하자 했고 기관 자금을 유치하겠다 해서 처음에는 그런 쪽에 들고 온 돈들을 안전한 데 투자해서 무사히 상환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사모펀드를 모집해서 허접한 사기꾼 등에게 투자하다가 지금 이 불법 유통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김재현이 주범인 것은 맞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김재현이 이런 사고를 칠 때까지
과연 정치와 연관이 없이 사고를 쳤겠느냐. 자, 이 지경으로 사모펀드를 팔 때, 그리고 사모펀드를 투자한 투자처를 변호사가 위조하고 그 변호사의 부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으로 들어가고 했다면 어떤 행태로든 구속된 윤 변호사의 또 이 김재현의 한양대라는 이 학매 그리고 임종석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렇게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다 알 거예요. 여자 변호사가 아무런 연고 없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속된 윤 변호사 측은 올해 초에야 지금 자세한 상황을 알았다. 범죄를 시인하지만은 시기에 문제가 있다. 서류를 위조한 것도 인정하지만은 김재현과 작은 부분이 얽혀 종속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김재현이 정관계 인맥이 있다며 겁박을 했고 이걸 안고 가면 잘 해주겠다고 해 믿고 가려 했는데 자신이 떠안아야 할 것이 크다 보니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관계 인맥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혁진의 말 속에 양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양호는 고문단으로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등장을 했죠. 자, 이 사람은 미국에 아마 교포들이 만드는 나라은행장이라는 것을 했고, 그런데 이번 사건과 자기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공문으로 이름만 올렸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옵티머스 운용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 완료를 내걸었고 옵티머스 운용의 회장으로도 활동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양 씨는 최대 5,500억 환매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 당신의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물으니 상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 말을 했는데 자문단으로만 있었지 회사 운영에는 관계하지 않았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김재현 대표와 더불어 옵티머스 운영을 깊숙이 같이 해온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옵티머스 운용의 자산운용의 전직 고위인사 출신 자문단이었던 이헌재 부총리하고 양호의 사이는 매우 각별한 사이라서 그것이 의심이 된다. 이 양호라는 사람은 옵티머스 운용의 최대 주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호가 2017년에 김재현과 이혁진 간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2017년 9월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상근 회장으로 선임됐다는 거예요. 자, 이 9월달이 언젠가 하면 이혁진이가 2017년 7월 13일 날 사장에서 추방되었다. 그리고 2달 뒤에 김재현이가 접수하더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임시주총이 열렸을 때 완전히 거기서 100% 끌려 나와서 제거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양호는 김재현이 지금 사실상 잡는 이 임시주총에서 2017년 9월 주총에서 옵티머스 상근 회장으로 선임되어 2018년 3월까지 회장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2018년 3월 달에 주총장에 이혁진이가 또 분쟁이 계속되니까 갔다가 조폭들한테 맞고 끌려 나와서 제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재현이가 접수할 때 양호가 김재현 편을 들어서 그 다음 주총할 때까지는 상근 회장을 했다는 이야기가 맞고요. 또 2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옵티머스 운용의 지분을 보유한 뒤 그게 2018년 3월 말까지 14.8%를 양호가 가지고
최대 주주의 지위로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 8월에 주총을 통해 감자를 결의했고 금융감독기관이 감자 승인을 했고 금융감독기관의 대주주 변경 승인 완료 등이 내용이 되어 있는 투자 확약서를 양호가 옵티머스 운용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혁진 씨가 말한 대주주 승인 변경이 있었고 그리고 대표이사 변경이 있는 과정에 이현재, 양호 등의 금융마피아가 관련되어져서 자기가 제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자, 20대 1로 감자가 이루어지면서 즉 자본이 줄어들면서 이혁진의 지분은 확 줄어들었고 그리고 정자를 하면서 자기 지분을 늘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혁진 지분을 감자에서 줄이고 이후 정자해서 자기가 대주주가 됐다는 거죠. 김재현이 처음에는 본인이 옵티머스 대주주가 되려 했으나 적격성 부분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러니까 대주주는 적격성에 대한 심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금융감독원에. 그래서 금융당국에 양호가 대주주로 변경 승인되는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양호와 김재현이 손을 잡았고 반대편에 이혁진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확인이 되고 이현재가 어쨌든 거기에도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게 이혁진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혁진 측이 2017년 12월에 김재현과 양호를 특가법 횡령배임 그리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금감원에 민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혁진은 자신의 지위를 되찾으려고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민원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형사사건은 기각 처분되었고 결국 2018년 7월 투자 확약서대로 양호가 대주주 변경으로 변경 승인이 되면서 대주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이제 양호는 옵티머스의 사내 이사직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대주주가 이제 승인 변경되면서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혁진에서 김재현으로 회사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양호가 중간에 대주주가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상금 부회장을 맡고 하면서 이혁진을 제거하고 김재현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게 완료되었을 때 양호는 회장에서 사내 이사에서 차례대로 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호는 애초에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자 참여 때부터 대주주가 되겠다는 투자 확약서를 썼다. 그래서 단순 자문단이 아니라 옵티머스 경영진의 핵심이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 양호는 도대체 무슨 지금 이득을 받느냐. 철저하게 숨어 있죠. 자, 굉장히 노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자기가 대주주가 되면서 회사 경영권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평풍 역할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금감원이나 또 각종 소송과 관련된 부분 등에서 양호가 막아내고 그게 완료되어서 김재현이로 넘어갔을 때 김재현이가 처음에 대주주가 되려 했을 때 적격성 시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자 요인이 있다는 거죠. 김재현이한테요. 그러니까 양호가 대주주가 되어주면서 김재현이를 키워서 대표를 해주고 나중에 이제 공식적인 지위에서는 빠졌지만은 어쨌든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주주로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금융계의 대부 이현재는 지난 연말까지 옵티머스 자문을 했다. 그런데 금년부터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현재가 여기에 자문을 맡을 때 최대 주주인 양호와 친분 때문에 합류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2017년 김재현 대표 등이 옵티머스 경영진으로 이제 양호 등이 최대 주주가 되고 대표가 될 때 이헌재가 2천억 규모의 임팩트 금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옵티머스가 이 자금을 받으려고도 노력했다는 겁니다. 자, 회사 홈페이지에도 한때 자문단 멤버 리스트가 있었고 국내 최정상 굴지의 원로들을 고문으로 기용했던 만큼 주요 판매사들도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사모 펀드를 열심히 팔았고 그래서 2조가량 모을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 일의 핵심은 정치권이 배후에 있고 그 정치권을 등에 업고 이 금융 모피아가 지금 이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편했던 이혁진을 제거하고 양호와 김재현이 장악을 했다. 그리고 양호도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이 옵티머스의 실제 핵심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자면 사모펀드라는 부분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시중의 자금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회사에 투자한다 이러려고 사모펀드를 했을 건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사모펀드 활성화라고 문정권이 밀고 가는 동안에 사모펀드 회사가 수백 개가 난무하면서 그들이 고수익이라는 미명하에 대형 은행 정권사 지정 위주로 제대로 된 내부의 이 도덕적, 법적 규정이 없이 검증되지 않은 부실 채권을 갖다가 대거 사들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사실상 돈을 빼먹는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서 그 돈을 가지고 코스닥사 이 M&A 무자본 인수 또 다른 사기 이런 거를 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조국 펀드로 알려진 코링코 PE 그리고 청와대 비선 의혹이 일파만파인 라임 그리고 장하성 주중대사의 친동생이 장하원이가 대표로 있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등 지금 여기 옵티머스까지 이 사모펀드 운용사 자산운용 등의 이 정권 실세가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이번 옵티머스도 또 다른 비호가 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과 관련해서 임종석과 이헌재는 지금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김재현이라는 사람이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이런 금융계 인물이 이런 사고를 치고 장악하는 부분에 배경에 양호가 있다는 것은 기본이고 양호는 이헌재하고 막역한 사이다. 그리고 김재현이 자기 학교 선배인 이혁진을 제끼고 실세가 된 부분에는 거기는 한양대 라인 카르텔에서 내부에 그야말로 조직에 있어서의 암투가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만약에 임종석이 끝까지 이혁진 편을 들었다면 김재현한테 넘어갈 수가 있었겠느냐. 지금 그런 부분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2017년 하반기와 2018년은 임종석이 비서실장을 하던 절정의 시기인데 만약에 임종석과 이혁진이 그렇게 가까웠다면 김재현이나 양호가 이혁진을 제거할 수 있었겠느냐. 이혁진 씨는 이제 제 방송 들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전화할 거니까 명확하게 좀 답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